반갑습니다. 깨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 얘기. 직접 뭐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선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지인분의 선거 개소식에 지난달입니까?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었고 그때 갔었을 때 뭡니까 이렇게 명함도 받고 해가지고 보니까 또 과거에 제가 또 과거에 이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 선대본부장도 해보고 해가지고 뭐 선거 한 몇 번 이게 선대본부장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시절도 생각이 나고 기억도 좀 나고 하고 또 뭡니까 이게 명함을 받고 보니까 최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책도 몇 권 읽고 하면서 그런 기억들도 나고 해가지고 이 명함을 보자마자 명함을 받자마자 이 명함 이렇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명함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예, 영상을 이렇게 뭡니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유튜브 하기 한 2, 3년 전입니까? 제가 백수생활 시절에 그 전부터도 뭐 이렇게 저는 디자인에 좀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나름대로 전공도 아니고 제가 저 디자인 쪽 전공도 아니고 또 일한 적도 없지만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썸네일 만드는데 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제가 뭐 한 그 중에 좀 읽었던 여러 권 책 중에 좀 괜찮다고 보는 그 중에 몇 권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 비 브랜드 비자 배우기 브랜드 비자 배우기 유니스타드 뭡니까 유니타스입니까 유니타스 이게 나온 책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꽤 괜찮고 해가지고 이 브랜드 비자 배우기 이 책도 괜찮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불변의 법칙 100가지 이 책도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라피 불변의 법칙 100가지 또 더 레이아웃 북 해가지고 암브로스 해리스 자기 내용 보니까 이 책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렇게 뭡니까 좀 인상이 남고 꼭 브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 명함 제작이 아니라 브랜드라는 전체적인 기업과 관련해서 꽤 괜찮은 책이었다고 기억되는 게 이 브랜딩 인계 지식 사전 이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또 다시 한번 읽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꽤 괜찮고 이게 제가 오래전에 샀는데 이게 유니스타드 브랜드 편집부에서 유니타스 브랜드 편집부에서 이렇게 낸 책이네요.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나온 책들이 다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 서적이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때 이렇게 막 책들을 읽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책들 읽으면서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의식 중에 감각이 이렇게 좀 이게 디자인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뭐 과거에 이렇게 기억도 나고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출퇴근하다 보면 이게 각 정당별로 예비 후보 명함들 많이 돌리고 있죠. 후보 명함들 많이 돌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받아보면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그냥 뭐 지나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수식에 가면서 이런 명함을 지인의 명함을 받다 보니까 이 명과 관련해 가지고 명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유권자들한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인상에 남는 명함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때 고민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 지인의 명함을 받고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이 명함 만드는 것 관련해서 아주 한번 개인적으로 느끼는 명함들을 한번 명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선거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 또 선거에 관심이 없지만 브랜딩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마케팅이나 브랜드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 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봐주시면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개소식에 갔던 지인입니다. 이렇게 김상희 씨라고 이렇게 뭡니까? 부산 진구 마선거구 전포 1, 2동이라고 하는데 마선구가 그쪽에 출마하신 구의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출마했는데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명함도 보고 했는데 명함은 이 뒤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명함이 예비 후보자 명함으로 이렇게 제가 받은 명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명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명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게 출마를 알리는 거죠. 본인의 출마, 존재를 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출마했다. 그러니까 이 명함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명함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알리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알리려고 하면은 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고 이 뭔가 명함을 만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만드는 사람, 명함을 나누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명함을 받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항상. 예? 나는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만 받는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 명함 돌리면 저도 뭐 그때 서대본부장 할 때 명함을 엄청나게 돌려봤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뭐 받지 않고 또 받는다 해도 뭐 그 자리에서 조금 지나면 앞에서는 버리지 않지만 조금 몇 초 이게 몇 분 지나면 이렇게 뭐 버리든가 또 뭐 버리는 게 좀 그러면 호주머니 넘어가지만은 보지 않죠. 왜냐면 바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직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하철에서 가끔 이렇게 예비 후보자들의 이렇게 명함을 받다 보면 거의 보지 않고 이렇게 호주머니 넣었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나서 이게 어쩌다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다 보면 명함이 있으면 한번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한 어쨌든 명함은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고 출마를 알리는 거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알리려 하면 안 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명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함에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 명함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생각해 보면 명함에서 특히 선거 명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번호입니다. 번호. 예.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정책인지 뭔가 알리고 싶은 유권자들에게 내 자신의 출마자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선거의 목적은 자신을 찍어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번호를 보고 찍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로건이 중요하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뒤에 보시는 제 지인의 명함은 이렇게 뭐 나름 이렇게 뭡니까 이름이 제일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슬로건 살고 싶은 점포로라는 이 슬로건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명함은 보면은 다 이게 1번, 2번은 이래 명함에 이게 1번, 2번이 예비 후보라도 적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수 정당이라든지 이게 국회의원이 없는 아주 뭡니까 이게 미니 정당은 그런 게 없죠. 선거 때마다 이렇게 등록 현황에 따라서 번호가 이게 정식으로 등록되고 나면 예비 후보 때 말고 본 선거가 이제 이렇게 등록하면 번호가 주어지게 되죠. 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비 후보 시절에는 번호를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개항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개항에 이렇게 출마했을 때 이게 보면은 명함을 보면은 개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번호가 제일 크죠. 1이라는 숫자가 가장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번호가. 그 다음에 이름이죠. 두 번째로 그럼. 그 다음에 슬로건이죠. 슬로건. 이 순서대로 돼 있죠. 번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슬로건이죠. 슬로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슬로건이 제일 꽁치라는 겁니다. 꽁치. 번호가 제일 중요하고 이름이 제일 그 다음이고 슬로건이죠. 나머지 뭐 당 로고라든지 지역구가 어딘지를 나타내는 거는 로고 밑에 조금 자그만하게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다른 또 얘도 한번 보면은 이게 뭡니까 안규백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뭐 과거의 사진 같은데
이게 출마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 갑에 출마하셨네요. 이때 보면은 역시 번호가 제일 크죠. 번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 일 잘하는 국회의원 슬로건이 그 위에 작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이게 대부분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번호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이름이고 슬로건인데 제가 이 개소식에 갈 때 지나갈 때 그 민주당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아닌데 시의원으로 출마한 이게 분의 민주당 출신의 이게 선거 포스터입니까? 이게 붙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선거 사무소 같은데 붙이는 걸 보니까 변화를 이끌 젊은 뭐 장백산 이래가지고 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번호가 제일 크죠. 그다음 이름이고 그다음에 슬로건이죠. 슬로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죠. 거의 당 이름, 당 로고가 있고 그 위에 뭡니까 시의원 선거 이렇게 돼가 있고 뭐 지역구가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많은 명함에서는 많은 것을 이렇게 쓰려고 알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거나 이렇게 어딘가에 갈 때 명함을 받으면 명함을 거의 뭐 관심이 없죠. 선거에 굉장히 뭡니까 고관여층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쓱 받아 선거 명함을 후보자들이 내밀면 0.5초 내지는 1초 한 1, 2초만 이렇게 쓱 보고 그냥 뭐 버리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함에 너무 많은 이게 정보를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0.5초나 1초 내에 그 받아보시는 분의 어떤 관심을 끌만한 것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번, 2번 여당과 야당 지금 현재로서 볼 때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1번과 국민의힘은 2번은 그야말로 슬로건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호가 여당인 1번과 제1야당인 2번이 모든 걸 씹어먹습니다. 다 그거로 대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 오고 있는 당에 대한 뭡니까 충성도나 지지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자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1번을 지지하고 있다, 현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의 옷만 보고 별로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받지 않죠. 이 국민의힘이 빨간 1번 대표 여당인 국민의힘의 후보가 명함을 나눠주면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고 지나가죠. 반대로 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에 뭡니까 지지하는 분이라면은 이 파란색 1번을 나눠주고 있으면 받지 않죠.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형식상 뭐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뭐 좀 지나면 버리거나 구겨버리거나 하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거의 번호가 모든 걸 씹어먹습니다. 번호 지지하시는 분들은 1번, 2번만 보고 이름 보지 않아도 저거는 본인은 어차피 1번을 찍었거나 2번을 찍을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 명함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소수 정당도 있다는 거죠. 소수 정당. 그러니까 소수 정당은 뭔가 이게 달라야 되겠죠. 그럼에도 그 빈틈을 하나라도 뭡니까 중도층이나 1번과 2번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뭔가 한번 눈길이 갈 수 있도록 명함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번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고 이렇게 슬로건인데 이게 소수 정당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1번, 2번이 모든 걸 씹어먹는 여당과 제1야당을 빼고 나서는 번호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오히려 번호가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번호가 아니었으면 이게 한번 쳐다볼 수도 있고 이게 어느 당이지 하고 볼 수도 있는데 번호가 일단 굉장히 저 뒤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재미나는 슬로건이라 본인이 뭡니까 굉장히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면 거의 다 뭐 이게 받는다 하더라도 눈길을 잘 주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소수 정당이나 미니 정당은 이게 명함을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이라는 거죠. 번호와 이름 뭐 이게 슬로건 순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예를 든 제가 받은 명함에 이렇게 김상희 님의 명함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앞면입니다. 앞면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제일 크게 돼 있죠. 굉장히 이게 괜찮은 거죠. 보면은 이름이 먼저 이렇게 제일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고 싶은 점포로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야당 뭡니까 아직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소수 정당으로서는 번호를 빼고 나면은 이름과 슬로건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 명함이 조금 깝깝하죠. 뭔가 눈에 잘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것 중에 명함에서 살릴 것은 제일 중요한 번호, 이름, 슬로건 순이죠. 그 다음에 이게 죽을 게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죽일 게 뭐냐면 예비 후보라는 이런 글자들 이렇게 제가 백그라운드로 보면은 제가 이게 샘플로 보여준 우리 김상희님의 후보님 이렇게 명함을 보면은 부산 진구 5원 밑에 예비 후보자 해가지고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예비 후보자 이런 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또 뭡니까? 이게 선거구, 선거구명이나 이렇게 당로고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규백 이런 거 님의 이렇게 명함들 보면은 선거구나 선거구 해당되는 거나 이렇게 뭐 예비 후보나 이런 것들 글자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밑으로 쫙 깔거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 뭐 나왔을 때 그 국회의원 후보 나왔을 때 같은데 인천 계양에 이렇게 보면 당로고 밑에 조금 자그만하게 이렇게 표기해놨죠. 이렇게 포기해놓은 거 보면 이게 주일 거에 해당되는 게 소위 말해서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이게 작게 해야 될 것이 예비 후보라는 명칭들 뭐 선거구명이나 당로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김상희님의 이렇게 뭡니까 선거구명이나 예비 후보자 이렇게 뭐 붙이는 것들에 과도하게 크고 또 당로고가 이게 가운데 있죠. 가운데 떡 해가지고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당로고가 굉장히 뭡니까 야당이나 여당처럼 당로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지도가 높으면 이걸 전면에 내세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노동당이라는 로고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이게 인지도가 있습니까? 인지도 거의 없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1등하는 여당도 이렇게 당 로고를 물론 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위에 조그맣게 하든가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당의 이점이 뭡니까 이게 당의 이게 주는 그러한 그 뭡니까 플러스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죽일 것은 이게 약하게 만들 것은 선거구명이나 이렇게 당로거나 이런 것들은 선거 앞면에서 그렇게 뭡니까 내세울 게 아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하거나 작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약하게 할 것. 약하게 좀 해야 돼. 꼭 뭐 안 하면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이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에 비해서 좀 더 약하게 조금 작게 보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비 보조 슬로건입니까? 보조 슬로건. 이 예를 든 김상희님의 이게 보조 슬로건 보면 노동복지정책 전문가 김상희와 함께 하는 보조 슬로건이 있죠. 보조 슬로건. 이런 건 주 슬로건에 비해서 좀 작게 해야죠. 이게 너무 커지면 주 슬로건이 이 죽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보조 슬로건은 뭐 부득이하게 보조 슬로건을 넣는다고 하면은 보충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좀 약하게 해야 된다는 뭐 제가 느끼는 뭐 이렇게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게 폰트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김상희 후보님의 이렇게 명함을 보면은 노동복지 보조 슬로건에 이게 노동복지 정책 전문가 김상희와 함께라는 이 보조 슬로건을 필기체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다. 왜냐하면은 이게 필기체로 쓰면 뭔가 독특한 키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이 보조 슬로건이 어필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주 슬로건이 죽게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주 슬로건의 노이즈로 작용하는 거죠. 노이즈. 또 폰트가 뭐냐면은 이런 뭡니까 선거 명함에는 이렇게 짧은 순간 이렇게 딱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홍보물이라면은 명함이라고 하면은 필기체와 같은 거는 상당히 좋지 않죠. 특히 컴퓨터에서 폰트로 제공되는 이러한 뭡니까 필기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괜찮은 포인트는 선거 명함이라든지 이게 뭔가 나타내는 데는 고득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고득체 계열. 그런 것들이 제일 인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님의 명함 앞면에서 굉장히 이게 뭡니까 필기체를 쓴 것은 이게 좀 더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 칼라 같은 경우인데요. 칼라도 보면은 한 두 가지 색 정도 많아봤자 세 가지를 넘었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칼라 색도 많아지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죠. 명함에 뭔가를 나타내야 될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함에서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번호가 남고 그다음에 이름이 남고 슬로건이 남는데 슬로건이 남을 확률은 거의 없죠. 슬로건 잘 안 남습니다. 슬로건이 기억에 남는다는 건 굉장히 뭡니까 이게 슬로건이 마음에 든다든지 그 슬로건이 밈이 될 정도로 괜찮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번호와 이름이 남죠. 명함 받고 나면 여러분들 명함 받으신 분들 중에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 외에 명함을 받았을 때 구의회나 시의원 후보 나오는 중에서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슬로건이나 그게 남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름도 기억이 안 남죠. 제일 남는 거는 번호죠. 번호 1번. 그러므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군소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뭡니까 인지도가 낮은 정당은 결국은 뭡니까 번호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름과 뭐 이렇게 슬로건으로 승부하는데 이 슬로건도 이름 다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슬로건을 밑에 보조 슬로건을 또 하는데 이 보조 슬로건도 노이즈를 발생하는 폰트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 후보님의 사진을 보면, 명함을 보면은 이게 당 로고하고 이게 선거구를 나타내는 문구하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라는 이러한 문구들은 축소하고 줄여서 한쪽으로 좀 더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밑에서 깔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보조 슬로건 보면 노동복지정책 전문가 김상희와 함께 하는데 이게 김상희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이게 임팩트가 뭐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많은 말을 질수록 이게 짧은 시간에 어필해야 될 문구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꼭 넣어야 된다면 그것도 뭔가 폰트를 잘 살려가지고 기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린 거로 한번 새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보고 만드는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명함인데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바꿔보면 애프터는 이렇습니다. 깔끔하게 번호가 일단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제일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슬로건 위에서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선거구라든지 예비 후보라는 말, 그 다음에 당 로고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0.5초나 한 1초 지나가면서 받게 되면은 이름만 먼저 보는 거죠. 이런 분 있구나, 이름.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 보면 뭐 이 살고 싶은 점포로 정도까지만 보겠죠. 그 보고 나서 조금 더 뭡니까? 그 중에 몇몇은 어느 구지 당연히 저그 지역에 자기가 지나간 지역이니까 그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봐주는 정도가 되겠죠. 이게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야 뭡니까? 슬로건 문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의 후보는 이런 따뜻한 문구, 추상적인 문구를 쓰더라도 결국은 번호가 1번이라는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번호 2번이 모든 걸 씹어삼키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이렇게 슬로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1번을 미는 사람은 1번을 밀게 돼 있고 2번을 미는 사람은 2번이 거의 돼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제가 옛날에 선거 본부장 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당을 보고 한 30% 정도 28%입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나 28% 정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인물을 보고 한 32%, 그다음에 그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당일날 찍는 사람이 한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혈연, 지연, 기타 등등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1번, 2번은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번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1번, 2번이 아니라면은 이 슬로건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이 슬로건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유일하게 이게 이름과 이게 키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는 문구는 매우 구초적이고 그 중에 일부 중에 당과 인물을 뭐 이런 정도를 보고 이게 찍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나 이렇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고 찍는 신발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매우 구체적이고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문구로 다가가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더 효과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김상희님의 이게 공약 중에서 제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보면 한번 보시죠. 100원 마을버스입니다. 100원 마을버스. 보조 슬로건으로 시민의 발이 가벼운 점포 함께 만들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은 뭐 이름하고 100원 마을버스 이 아마 점포 1, 2동의 마성구가 저도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이 이게 언덕이 높고 이게 가파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많이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꽤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백은 마을버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와닿는 슬로건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마을버스를 타는 모든 분들에게 100원만 내면은 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자신들의 유권자 직접적으로 와닿는 슬로건이죠. 예? 이게 뭡니까? 앞에서 살고 싶은 점포로가 뭐냐면 개개인마다 살고 싶은 점포로가 다 다를 수 있죠. 다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명사는 뭐 좋은 말이긴 하나 그렇겠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백은 마을버스는 직접적으로 이게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게 마음에와 가슴에 와닿는 뭐 이렇게 슬로건이죠. 저는 이 슬로건이 뭡니까? 소수 정당이나 이게 번호로서 씹어삼킬 수 없는 소수 정당은 이런 걸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승부를 봐야.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걸릴 만큼 이렇게 승부를 뒤집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뭡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찍는 신문이나 당이나 인물, 알려진 인물 외에 그타 기준으로 해가지고 찍는 신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슬로건이라는 거죠. 슬로건, 직접적인.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김상희 후보님의 3대 공약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이게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번째로 뒷면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해가지고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도 이렇게 김상이라는 게 제일 크게 나와 있죠. 아주 잘 돼가 있죠. 제일 크게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당 당의 인지도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받아보시는 분 어떤 분은 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버려버리죠. 바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전략이죠. 자기 당의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좀 줄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정책이 그 선거 이게 뭡니까 명함이 좋은 명함이죠. 그렇게 뭡니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꼭 이게 내세워야 하는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죠. 홍보는 뭡니까? 받아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걸 내가 주장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홍보잖아요. 근데 첫 받아보자마자 이거 뭐 군소정당이고 내가 볼 필요도 없네 이 느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 로고를 다른 쪽에 이게 표시를 하면 되는 꼭 표시 앞에서 한번 뭡니까 앞면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뒷면에 표시를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또 굳이 하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이름 앞에는 원래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적인 저는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측면이 생각되고 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학력,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녹색으로 해가지고 하얀색 폰트 색깔로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최악이다. 이 명함의 최악이다. 이게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뭐 녹색 이런 걸 지향해서 녹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 이게 후보님의 생각일 뿐이고 어필한다는 생각일 뿐일 수는 있고 받아보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앞면도 보지 않는데 혹시나 뭐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뒷면부터 먼저 봤다고 하면은
이 가독성 낮은 이러한 뭡니까 녹색 아래 하얀색을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선거는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권자에 대해서 나의 정당의 색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본인의 생각이죠. 예? 누가 예, 당의 정체성을 평소에도 듣고 싶지 않은데 이걸 본단 말입니까? 그럼 뭡니까? 저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홍보물 정책은 특히 명함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뭡니까 녹색 이런 거는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뭡니까 마이너스 요소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정당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색깔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녹색 같은 거 전혀 반하는. 그러고 이게 보시면 또 폰트 색깔도 잘 안 들어오죠.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거는 정리를 하시고 왼쪽으로 오시고 보면은 3대 공약이라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3대 공약 이런 글자 이게 무의미합니다. 밑에 세 가지 돼 있잖아요. 세 가지 돼 있는데 무슨 3대 공약이라고 쓴단 말입니까?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거죠. 노이즈라는 거죠. 예? 이 3대 공약을 눈이 가자마자 이렇게 3대 공약을 읽어야 되는 거지. 3대 공약 글자 안 해도 세 가지 있으면 3대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들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게 죽일 것은 가감하게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가독성만 떨어지는 거죠. 가독성만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 3대 공약을 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게 순서가 보면은 100원 동행 마을버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월 10만 원 공공주택 그 다음에 노동자 생활 임금 보장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에 와야 될 게 저는 100원 마을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뜯어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월 10만 원 공공주택 해놨고 그 뒤에 뭐 이게 검은색으로 추가 설명을 해놨죠. 청년 1인 가구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월 10만 원 공공주택을 이렇게 주장한 공약을 내세우면 됐는데 청년 아니고 1인 가구 아니면 주거권 그럼 10만 원 공공주택이 안 된단 말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청년하고 1인 가구만을 위한 정책이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중에 뭡니까? 혹시 읽는다 치더라도 부가 설명은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느낌을 줘야지 이게 특정 뭡니까? 계층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거 나하고는 관계없네 하면은 예? 이거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죠. 그냥 월 10만 원 공동주택, 공공주택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검은색으로 노동이 존엄한 공동체한테 이런 말 무의미합니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알레르기 보이는 신분도 있고 또한 뭡니까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했는데 노동자 생활임금이 뭐냐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다 이게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명함 뭐 이게 받아보 가지고 앞에 것도 볼 시간 없고 우연히 뒷글 봤다 하더라도 이게 노동자 생활임금이 얼마야 뭐 보장 얼마 한다는 거야 이게 와닿지가 않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오히려 와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00원 동행 마을버스 해가지고 있는데 동행 마을버스 이거 100원 마을버스 하면 그냥 이게 알아듣는데 굳이 뭡니까 정치적 색채를 나타내는 이 동행 이런 말 뭐 동행 안 하면 못합니까 버스? 그렇지 않죠. 그냥 100원 마을버스 100원만 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뭐 이게 100원 동행 마을버스 이런 말을 씁니까? 그리고 기후 그 설명으로서 기후위기 극복은 공공교통을 통해서 뭐 실현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100원 마을버스 이용하면 편하고 이렇게 공공적으로 공공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너무 뭐 확대해서 가가지고 100원 동행 마을버스 하면 기후위기가 뭐 극복됩니까? 너무 확대해서 가겠죠. 너무 확대해서 가서 이런 거 선거에 결코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거 뭐 물론 선거 공약이 빌공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거 공약을 한번 읽어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러한 선거 공약을 보면은 이게 진정성이 오히려 떨어지죠. 예. 그냥 이게 100원 마을버스래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많은 이게 뭡니까 공공복지 정책을 이렇게 복지 전문가잖아요. 복지 정책을 내리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세운다고 느끼면 와 닿는데 이게 무슨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공공교통이 되고 하는 이러한 해석 확대 해석하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쓸데없는 이게 예? 눈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설명이죠. 이런 것들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학력, 경력 이런 거 뭐 이렇게 본인의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론 계절을 설명하는 날 보면은 이렇게 쭉 써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뭡니까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돼 있는데 보통 이게 명함에 보면은 자기가 학교 출신 이런 것부터 먼저 쓰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보면은 이게 저 제일 밑에 있죠. 현 뭐 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학력, 경력, 지연, 현언의 부분을 자기 본인의 후보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되면은 제일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현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지금 위치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력, 경력, 지연, 현연이 더 효과적이다, 더 중요하다. 이 후보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오거나 했다면 굉장히 후보자들한테는 친숙하겠죠. 친숙할 뿐만 아니라 더 왜 효과적이냐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다 잘 안다고. 예? 지금 뭡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보면은 부산 지역에 보면은 하정우 AI 수석 관련해 가지고 그분이 내려왔을 때 뭐 처음에 보통 사람들이 잘 그분이 왜 AI 하다가 내려왔을까 하는 질문 의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뭡니까 사롱 지역이 그쪽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지역에 그 지역 또는 부산 시내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아, 그 사람이 나올 만하네 하는 게 느낀다는 거죠. 이 지역 부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고 잘 안다. 지역 유권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걸 바로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유리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은 써야죠. 제일 앞에 써야 됩니다. 자기가 현재 뭘 하고 있고 과거에 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명함이라는 것은 결국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나누는 건데 그러한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그걸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 전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그게 뭐 이렇게 쭉 나열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후원 관련해 가지고 당 로고하고 QR 코드가 있는데 이까지 열어보는 사람 거의 없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니까 이 구성 레이아웃상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가 있고 모바일 뭐 후원해 달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제가 이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3대 공약 밑에 보면은 체크 표시로 뜩뜩뜩 해놨는데 이건 시험 치는 중요도입니까? 네, 시험 치는 중요도 표시합니까? 이런 것들 뭡니까? 좀 이게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노이즈죠,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죠. 별표 있는 거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애프터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애프터. 자 애프터 한번 보시면 이름 깔끔하게 김상이라서 왼쪽 위에 정리하고 검은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바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 뭘 하고 있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딱 구분해서 밑에 정책 세계 나오죠. 정책 세권 나옵니다. 정책 세계 나오는데 뭐 어차피 뭐 정책은 빌공약 아닙니까? 공약이 빌공짜니까. 그러고 뭐 이게 자신이 뭐 언제까지 하겠다, 뭐 데모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지지하면 뭐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것은 뭐 이게 공약의 의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받아보시는 분도 그렇게 알고 받아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전에 뭐 했는지 이게 과거 경력도 나오고 밑에 QR 코드하고 당 로고 그다음에 후원 뭐 모바일 폰 번호 밑에 지역구가 어딘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로 깔끔하게 하면은 이게 뒷면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보더라도 이름과 이게 정책 세계는 세 개 중 하나는 보이겠죠. 보일 겁니다. 이 정책 중에서 보면은 그 생활임금보다는 제가 보면 생활임금이 얼마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한 245만 원 정도 된다 하길래 그러면 이게 임금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이게 앞비리 와 닿지. 생활임금을 생각하는 게 생활임금이 생각하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300만 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최저임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다르죠. 그래서 와 닿지도 않는다. 그리고 뭐 월세 10만 원 공공주택 이렇게 표시하면은 다 알아먹죠. 뭐 짧은 시간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뭡니까 지인 선거 개소식에 갔다 오고 나서 받은 명함을 보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뭡니까
선거 명함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명함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 뭡니까? 1번, 2번 여당, 야당 번호만 보고도 이렇게 지지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하면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는 게 다반사입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소수 정당이라든지 또 뭡니까 이게 인지도가 낮은 정당에서 명함을 직접 만들거나 하게 되면은 한번 참고해 봐야 될 내용이라 해서 제가 올리는데 이 선거에서는 이러한 뭡니까 홍보 명함이라든지 포스터 만드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이 정확합니다. 이게 이런 마케팅을 전문하신 분들한테 맡기고 두 번째로는 돈도 없고 소수정당이 돈이 없으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효과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렇게 뭡니까 벽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보고 참조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똑같이 뺏기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 무난한 방법.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뭡니까 이게 명함은 좀 더 어필하고 싶고 직접 만들어서 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되시는 당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요걸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저는 뭐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지도 안 했지만 과거에 또 뭡니까 제가 선대본부장도 해보고 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지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자. 한번 영상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우리 후보님 김상희 후보님 제 지인의 홍보도 한번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부산시 진구 마선거구에 있는 점포 1, 2동 사시는 유권자 분들은 우리 김상희 후보님 많이 이렇게 한번 보아주시고 많이 지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